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에이즈가 만연합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왕은 그 나라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면적이 17,363스퀘어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는 약 115만 명, 2019년 UN 통계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스와질란드이며 인구는 적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스와질란드는 절대 군주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왕은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대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왕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약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와질란드의 통치 방식을 매우 독특하고 불합리하게 만듭니다. 크루쇼프가 소련의 옥수수 재배를 장려했던 것처럼 스와질란드의 현 국왕 음스와티 3세 또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와질란드의 뿌리 깊은 일련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스와질란드는 왜 이처럼 기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스와질란드 주민들은 주로 스와지족, 줄루족, 통가족이라는 세 주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와지족은 가장 큰 민족으로 스와질란드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15세기 이전, 스와질란드의 조상들은 주로 동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에 거주하다가 이후 점차 남쪽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국가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스와질란드는 유목민족에서 점차 군주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스와질란드는 식민지, 확장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시작했고, 스와질란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과 보어인 간의 경쟁에 포함되었습니다. 1890년, 스와질란드는 영국과 보어인이 공동 관리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발발한 보어 전쟁에서 영국은 보어인들을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고 스와질란드를 장악하여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했고 스와질란드 또한 독립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영국은 스와질란드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68년 9월 6일 스와질란드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소부자 2세 국왕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소부자 2세는 61년간 재위하는 동안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국왕의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스와질란드의 미래 정치 방향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부자 2세의 아들인 현 국왕 음스와티 3세 역시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소부자 2세는 재위 기간 동안 왕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고 궁궐과 하렘에는 3,000명의 미녀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부자 2세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후궁은 70명이 넘었고 손자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왕실은 규모가 크고 매우 호사스러웠습니다. 음스와티 3세는 소부자 2세의 67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18세 반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당시 세계 최연소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스와티 3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때때로 고기를 왜 안 먹는가? 라는 전형적인 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와질랜드는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여전히 중하위 소득 국가입니다. 농업이 경제의 근간이며 국민의 약 80%가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스와질랜드는 1968년 독립했지만 반세기 동안의 식민 지배는 여전히 국가의 경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와질랜드 국토의 약 45%가 외국계 백인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자원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와질랜드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국왕이 막대한 토지와 경제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산업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산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와질랜드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빈부격차는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빈곤은 다른 사회 문제들을 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이즈 확산은 스와질란드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1987년 스와질란드에서 첫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에이즈 확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에이즈 환자 수가 238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6년 후, 이 숫자는 거의 2,000명으로 급증하여 스와질란드는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빈곤과 열악한 교육 수준 외에도 사회 내 남녀 관계 또한 에이즈 확산의 주요 요인입니다. 스와질란드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항상 일부다 처제를 고수해왔으며 남성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여성은 낮은 지위에 머물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이로 인해 대중의 결혼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스와질란드의 성문화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콘돔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성병이 더 빨리 확산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국왕은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바지 착용이 에이즈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그는 이러한 관점을 저주와 연결짓고 에이즈가 스와질란드에 대한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왕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면 누구든 바지를 벗어던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관행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불만만 증폭시켰습니다. 의료 자원 부족으로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고 에이즈는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동시에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사치스러운 삶은 어떤 식으로도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리콥터 구입에 4,5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스와질랜드의 2년 의료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음스와티 3세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5년간 성관계를 금하는 금욕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발표되자마자 음스와티 3세는 이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계속해서 후궁을 선정했으며 매년 열리는 갈대 축제를 공개 후궁 선정 행사로 변질시켰습니다. 갈대 축제 기간 동안 소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갈대를 들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왕의 선택을 받은 소녀들은 궁궐에 들어가 고귀한 삶을 살 기회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 축제는 많은 어린 소녀들의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인 행태 외에도 음스와티 3세는 수천 마리의 소를 팔고 에어컨이 장착된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주의적 행태는 국가의 빈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스와질란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여전히 특권과 사치에 푹 빠져 있으며 국민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음스와티 3세가 이러한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그를 용납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